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잘못된 취업 정보를 잡아주고 취업의 막연함을 해결해주는 취업인 TV 박장호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매우 힘들어하시는 주제입니다. 바로 마지막 할 말이나 질문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할 말이나 질문은 다른 지원자들과 다른 답변으로 준비해서 차별화 전략으로 승부를 보는 게 정답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마지막 질문은 평범한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좀 더 특별하게 준비해서 말하는 게 나을까요? 될 수 있으면 다른 면접자들이 질문을 할 것들을 빼고 특별한 질문을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특별한 질문 예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구직 활동했을 때 정말 이제 그 중요한 면접이 있었거든요. 그때 마지막 질문 있으면 해봐라 하길래 제가 엄청난 일반 취업준비생들은 상상도 못할 질문을 하니까 면접관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적절한 타이밍에 나올 겁니다. 킵하겠어요. 어쨌든 특별한 질문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면접자들은 회사와 관련된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저는 물어볼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하라고 하면은 보통 회사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이버 뉴스라든지 기업 홈페이지를 찾아가지고 회사, 기업 분석을 겁나게 한 다음에 질문을 가장한 아는 척을 겁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와 관련된 업종이나 주력 제품이나 사업에 대한 그런 질문보다는 좀 사소하지만은 겹치지 않는 질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지원하는 부서가 이제 무슨 부서인데 그쪽 내부 분위기는 어떤 거예요? 차라리 이런 식의 질문들, 정말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게 낫고, 질문을 가장한 자기 PR, 아는 척들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안 겹칩니다. 질문할 때 3가지 이상 많이 질문할수록 좋다고 하던데 맞나요? 예전에 면접과 관련된 답변하는 방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면접관들은 갑이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받는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열정적인 모습은 답변할 때나 하시고, 마지막 질문하려고 할 때는 한 가지만 하시고 2개 이상 질문하지 마세요. 그건 오버입니다. 과유불급입니다. 1개만 준비하세요. 면접관 분한테 개인 신상이나 사적인 질문들을 해도 될까요? 답답한 소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소개팅을 했습니다. 소개팅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알아갑니다. 그럼 보통 어떤 이야기들 합니까? 취미라든지 평상시에 즐겨하는 것들,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소개팅인데 부모님의 직업이나 돈 얼마나 벌고 있는지, 이런 것들, 개인적인 것들을 소개팅할 때 처음부터 물어보면 좋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이나 연애는 똑같습니다. 역지사지이기 때문에 면접관 분들한테 개인적인 질문들, 신상 정보 같은 것들 물어보지 마세요. 예를 들면 면접관 분께서는 자녀가 몇 분이신가요? 이런 질문들 하지 마세요. 싫어합니다. 적절한 선을 지키세요. 대기업 인사팀 출신인 취업 전문가 분들이 말하던데, 마지막 질문을 바탕으로 이 지원자가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한다는데, 이게 과연 맞나요? 아닙니다. 자, 소개팅할 때 처음부터 후반부까지 재밌게 활기차게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조용히 있다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열정적으로 했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까요? 아니죠. 면접장 들어온 순간부터 면접 끝나고 질문할 때까지 열정은 그대로 쭉 텐션 높여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마지막 질문할 때 열정을 어필하지 말고, 면접 시작할 때부터 열정적인 답변과 그 기업에 대한 입사 의지를 어필하는 모습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 안 시키면은 제가 먼저 손 들고 질문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오랜만에 속 시원한 질문을 하셨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정적인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면접관들이
질문하세요란 말 안 하더라도 먼저 손 들고 질문을 하는 게 낫습니다. 면접관 분들이 원래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게끔 되었는데 면접을 하다 보면은 까먹을 수도 있고 면접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는 지쳐가지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본인이 준비한 질문이 퀄리티가 높다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손 들고 마지막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적극적인 태도와 자세를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면접 볼 때 질문하라고 해서 면접관 분들한테 저에 대한 약점을 한 가지만 말해달라고 했거든요. 이 질문이 적합한 질문인가요? 자, 면접을 왜 보는 겁니까? 나의 장점, 강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어필을 해도 떨어질까? 붙을까? 살벌합니다. 그런데 자폭합니까? 나에 대한 약점을 말해주면 물론 이제 질문의 우도는 그거겠죠. 채용하실 때 저에 대한 이제 그 보완점이 있으면은 지금 부족하더라도 입사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겠다 이런 마음은 알고 있지만 면접관들은 단편적으로 이 친구가 왜 면접장에서 자기 어필을 해도 모자라 판국에 왜 갑자기 생뚱맞게 약점을 짚어달라고 하지? 하고 이 친구는 적합한 지원자가 아니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본인의 무덤을 파는 질문들은 하면 안 됩니다. 제가 구직활동 했을 때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마지막 질문하라고 할 때 저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일단 자세는 면접할 때 좀 딱 이렇게 잡고 이 질문을 하면은 다른 면접자들은 기가 죽거나 고스펙 분들도 저 때문에 페이스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필살기 멘트인데 근데 이거는 너무 많이 저희 취업 컨설팅 받고 있는 교육생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안 통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통했으니까 한번 제가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은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한 3초 정도 저는 이렇게 뜸을 들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질문이 있는데 면접관 분께서는 이제 사회생활 선배이시고 저는 이제 막 사회생활 초년생인데 면접관 분께서는 지금까지 직장 생활 하시면서 어떤 마인드로 살아오셨습니까? 요 질문을 했었습니다. 요 질문을 하면은 면접관 분들은 이것 봐라? 이런 반응 드립니다. 왜? 맨날 허구한 면접자들은 질문하라고 하면은 회사 아는 척. 우리 회사가 이제 현재는 이렇게 전략이 되어 있고 이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떤 사업 계획이 있나요? 이런 식의 질문들밖에 안 받아보다가 정말 배움의 자세, 인성이 되어 있구나. 배움의 자세가 되어 있는 지원자구나. 질문들은 거의 안 하거든요. 신나게 자기 직장 생활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돌돌돌돌 얘기를 해. 그럼 저는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산점을 얻을 수 있고 뽑아주니까는 이런 것들을 그대로 쓰지 마시고 응용해가지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취업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은 면접의 승패를 뒤집을 수도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기업체에 가가지고 이제 면접관분들에게 이제 면접하는 방법을 교육하거든요. 그럴 때 마지막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보라고 교육을 합니다. 이유는 예의상 굳이지 않게도 말 있으면 해봐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면접관들은 그냥 의례적으로 매너상 하고 싶은 말, 질문을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면접관들의 일반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답변이나 질문을 뛰어넘어서 마지막 한 방 크게 아까 제가 구직 활동했을 때 에피소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지막 크게 한 방을 먹이면은 면접관들이 듣고 있다가 귀 쫑긋하면서 이 친구 마음에 드는데 하면서 면접할 때 가산점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면접 끝나고 나서 나간 다음에 면접관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면접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수시로 점수를 매기는 형태가 있고 끝날 때까지 지켜봤다가 내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면접관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얘다 쟤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 플러스를 얻지만은 특히 후자의 경우일 때 얘 되게 마지막 말할 때 되게 좋았었는데 하면서 협의를 해서 면접자들을 뽑을 때 뽑힐 확률이 올라가니까는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 반영하시고 면접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마지막 질문 해보세요 하기 전에 면접관들은 거의 누구를 뽑을지 미리 마음속에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예외는 또 있어요. 제가 되게 기억나는 답변이 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제 돈으로 직원들을 채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는 유난히 기억이 남더라고요. 어떤 친구냐면은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는데, 제가 아직 이제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저를 뽑아서 트레이닝 시키고 업무를 수행할 때까지 그때 동안의 월급들은 투자 비용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만약에 마음에 드시는데 인건비 부담이 있으시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배움의 자세가 되어 있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급여를 적게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급여를 주시지 않더라도 무급 인턴이라도 정말 이 회사에 입사해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성장시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면접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뽑았었는데 선택을 제가 잘했었어요. 왜냐면은 정말로 그 친구 말대로 무급 인턴으로는 안 썼고 최소한 이제 그 생활비라도 하라고 몇십만 원을 줬었는데, 그 친구는 무급 인턴이지만은 정규직 직원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한 2, 3개월 지나고 나서 2천 넘게 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연봉도 올라가고 회사에 대한 기여도 높았기 때문에 한 4년 됐을 때 그 친구가 받았던 연봉이 5천만 원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중간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퇴직을 했는데, 만약에 계속 재직을 했었다면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급여 아니면 이제 업무 환경, 분위기 이런 것들 따지지 마시고 배우는 자세, 신입사원의 정확한 위치 이런 것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들을 하시면은 특별 케이스로 뽑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절하게 마지막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들을 하시고, 마지막 할 말 혹은 마지막 질문에서 절박함, 절실함을 어필하면은 그 사람이 뽑히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나 답변하면은 떨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